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산 시정 현안과 지역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성권 경제부시장 함께합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엑스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정말 실사단. 잘 끝났는데 예. 성공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 좋았다고요? 어땠습니까? 예, 뭐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자평하기보다는 네. 엑스포 실사단들 8명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사용한 단어 하나를 보면 네. 평가를 높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런트하다든지 뭐 그리고 또 어메이징 부산, 네. 놀라운 부산이라는 표현을 썼고 맞아요. 또 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저희들 4번을 했는데 그때 또 했던 게 판타스틱이라는 또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실사단이 중앙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실사단 전체 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부산의 엑스포 준비가 어떠냐 하니까 everything 모든 게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뭐 자체 평가를 하자면 어쨌든 부산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들을 그 엑스포 실사단 가슴에 그냥 그대로 다 박아놨다. 그리고 감동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하는 데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를 또 판단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도 서울에 있었지만 또 부산까지 내려와서 맞아요. 실사단을 2번이나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얼숙도를 갔다 온다든지 유엔기념공원을 갔다 온다든지 다양한 이러한 그 행사들이 이 엑스포의 주제와 또 우리 사이트 그 개최되는 공간에 대한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실사단 그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엑스포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좀 부산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신입사원 공채가 열리는 예. 걸로 그렇죠. 통상 알고 있는데 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을 시작합니다. 예.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관심을 가질 텐데 올해는 공채 규모 어떻게 네.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공채가 좀 12개 기관에서 상반기에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상반기의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12개 기관에 237명의 저 신입 사원을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237명. 예, 그래서 일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지금 4월 4일 오늘이 지난주 4월 4일부터 해서 4월 24일까지가 채용 공고를 지금 진행 중이군요. 하고 있고 실제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건 절대 응시할 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을 하고 시험 치는 날짜는 5월 13일 날 토요일이 됩니다. 네. 오전 오후를 병행해서 시험을 치게 되고 합격자 발표는 10일 뒤인 5월 24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예. 4월 18일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예, 화요일부터 다음 주 접수가, 화요일부터 접수가 예, 시작된다는 일주일간. 점 예. 반드시 잊지 말고 예. 주변에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전보다 좀 다른 채용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채용입니까? 2021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네.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개별 공공기관별로 따로따로 채용을 시기도 달랐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공정성. 예, 특정 그 개별 기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불안함들을 항상 있었고 지금도 부산시청 앞에는 그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된 불만을 가진 부모님의 시위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는 부산시가 직접 필기시험을 주관해서 통합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예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예, 상반기에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은 따로따로 하게 되면 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기간 다른 날 치고 이렇게 되니까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예측 가능하게 일정을 알기 쉽게 되는 그 예측 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균등의 채용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균등한 채용 기회. 예, 어떤 건가 하면은 복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별적 기관들이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이런 데 다 응시를 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치게 함으로 인해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용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예, 이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부터 채용 방식이 통합된 채용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걸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또 일자리 정책도 발표됐는데 네. 이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일자리 정책을 지난 그 3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네. 일자리 정책은 2023년도에 관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올해잖아요. 올해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좀 일자리 정책을 두 번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 크게요. 네. 하나는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4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종합 일자리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매년 연차별로 또 그 일자리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네. 3월에 발표한 것은 작년 말에 발표한 임기 전체의 종합 일자리 계획의 올해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일자리 목표를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2조 1천억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총 18만 6천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네.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4개 중점 분야고 17개 실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조 분야나 제조업이나 현장직을 기피하는 이런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들이. 그래서 기업이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한 그 불일치, 미스매칭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야가 선정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나 현장직 위주가 서부산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네. 산업별로 보면은 조선이나 기자재업, 조선기자재업 이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특별관리 지역과 업종으로 정해서 그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산학 협력이라고 아마 들어보셔서 그럼요. 아실 겁니다만 그 우리 지방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학교에 있는 이 젊은 인재들을 기업에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작업과 또 학교에 있는 R&D 연구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업에 연계시키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기업을 고도화시켜서 또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 이게 두 번째 방향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저부가가치의 제조업 기반으로 있고 영세한 형태의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산업 구조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분야의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 지역 내에서 스스로 장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경력 단절 여성이란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중장년층들이 또 청년이 취업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고안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양이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을 해서 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3월달에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4개 분야의 내용들이 잘 예. 실천이 돼가지고 예. 우리 부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 부산 안에서 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창업 이야기도 하면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한번 다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혹시 기업 유치권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좀 보면 작년에 그 기업 유치의 실적이 금액으로 하면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3조 원을 넘었고 그다음에 기업의 개수로 따지면 71개 기업을 유치를 확정을 지었고 그 71개사 중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기업이 51개사로서 상당히 블록체인이라든지 IT나 바이오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의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신산업 분야, 신기술 분야의 젊은이들이 근무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MOU 단계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가 되려면 1, 2년 혹은 3, 4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고용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상당히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부산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열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산시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첨단 분야의 그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오면 네.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이 지역에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는 바로 취업해서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건데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박영준 시장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게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혁신 아카데미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왔다고 하면 그게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데 기존 대학에서는 그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과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아까 말한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그리고 교육 전문 기관 혹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핀테크 관련된 교육 혹은 블록체인 관련된 교육 이렇게 섬세하게 초중급 고급까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짧게는 3개월 과정, 길게는 6개월 과정을 하루에 8시간에서 밀도 깊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2,000명을 지금 양성하려고. 2,000명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5년만 쌓으면은 10,000명의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부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유치해 온 기업들하고 이 인재하고 매칭이 이루어져서 부산에서는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들이 많아지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이 계신다면 네.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혹은 부산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검색을 하면 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지원을 하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산시가 예. 이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업과 이 취준생들의 공백을 메꿔주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밀도 있게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바로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뭐 혹시 뭐 돈을 내야 됩니까? 아, 그거는 거의 무료예요? 무료로 거의 무료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실히 예. 잘 따라오기만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취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 일부의 교육 과정의 경우는 네. 실제 대기업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교육생 중에 50%는 자기 회사에 취업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다수의 일반 청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특히 네. 이공계가 아니면 모를 수 있는데 인문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이 분야에 관련해서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해보겠다고 싶으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도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해도 됩니다. 와. 창업 생태계를 지금 부산시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되면은 부산시 산하기관에 창업청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네. 창업과 관련해 갖고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걸 펀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 그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디지털 혁신 아카데미 또 정보산업진흥원 검색하셔서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바꿔서 최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전세 피해가 좀 막심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개소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 피해 실태를 알 수 있는 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중앙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우리 부산 차원에서는 올해 4월 3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부산의 센터를 만들기 전에 서울에 집계된 부산의 전세 피해 접수건이 107건입니다. 107건이고 우리 부산의 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온 건수가 45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용이 좀 중요한데 그야말로 취약계층,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 세대들이 피해가 60%로 과반을 넘고 있는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네.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그 부산 도시공사 있죠, 그죠? 부산 도시공사 1층에다가 지금 개소를 했고 거기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직원인가요? 센터장은 직원이죠. 네. 센터장은 부산시의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부산시 직원이 1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원 심사 기능 이거는 부산 주택도시보전공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HUG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허그라고 불리죠. 네. 거기에 3명이 와 있는데 지원 심사 기능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 법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은 도시공사의 1층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을 수 있군요. 예. 자, 근데 전세 피해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20, 30대 청년들이 이런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법률 상담 또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그렇죠. 통해서?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네. 법률 전문 인력인 법무사가 계시니까. 2명이 상주 체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무료로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따로 절차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주거 지원도 주거 지원 법률 네, 지원뿐만 아니고 법률 네. 상담뿐만 아니고 주거 지원을 하는데 주거 지원의 경우는 신청인이 전세 피해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경매 낙찰로 퇴거를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의 퇴거 명령을 받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게 그래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되면 6개월간의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6개월간의 그 지원을 해줍니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그리고 최대 심사를 해서 2년까지 거주해 줍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 총 84호실이 있습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74호실이 있고 부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 지원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피해 지원 센터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요. 이제 이 한 번이지만 부산 시민들이 기다리는 방송이 되길 또 부시장님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